점 3개가 있고 2차 함수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점이 나왔으니까 3분의 2, 3분의 10이고 요게 4네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밑변하고 높이를 곱할 텐데 밑변은 4고 높이는 그냥 3분의 10이죠. 그래서 약분하시면 3분의 20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또 3분의 10이고 요만큼이 또 3분의 10일 거다라는 건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넓이가 3분의 10이라는 걸 이제 쓸 건데 3분의 10이라는 저 삼각형 넓이의 절반은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놈이랑 파란색으로 칠한 넓이의 합일 거다. 근데 왜 저걸 두 개로 구분을 하느냐? 일단 주황색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좌표를 모르니까 선생님 t라고 한번 해볼게요. 0부터 t까지 그냥 fx를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t부터 4까지는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에요. 2차 함수랑 상관이 없어요, 아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파란색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2차 함수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넓이입니다. 그러면 저 파란색 삼각형, 직각 삼각형일 텐데 제 넓이를 합치면 3분의 10일 거다로 계산을 끝낼 건데 t라는 놈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전에 원점을 지나고 있는 지난다는 표현 자체도 뭐 잘못됐죠. 원점이 꼭지점이 2차 함수 2차 함까지밖에 없을 거고요. 뭐 A가 양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A, B를 지나는 저 직선의 방정식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기울기 생각해 보시면 X가 얼마 증가할 때 3분의 10 증가하고 있죠. 3분의 2에서 3분의 12로 3분의 10이 증가할 때 Y값이 3분의 10이 감소를 해요. 여기서 0으로요.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 식을 써보게 되면은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얘가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4,0 지나는 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울기가 1이라는 점입니다. 45도짜리니까 1대1에 해당하겠죠, 이게. 그럼 여기 길이가 4-t니까 이거 길이도 4-t일 거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t의 제곱의 절반이 아니냐.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힌트 하나만 좀 받아볼게요. 요 교점은 2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이 2차 함수에게 x값이 t일 때는 at 제곱이고 요 직선에게 x값이 t일 때는 y값이 마이너스 t 플러스 4다라는 관계식도 하나 얻을 수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세팅된 것까지 해서 계산을 좀 마무리를 지어보면 0부터 t까지 a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지금 확인한 대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3분의 10이다. 적분해서 t를 집어넣으면 t에 대한 3차식이 나올 거고 t에 대한 2차식이 나와 있고 물론 a가 섞여 있긴 해요. 3분의 a x 세제곱에 0부터 t까지 넣었다? 끝내죠 그냥. 3분의 a t의 세제곱 플러스 못 풀잖아요.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at 두 개니까 저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a도 찾을 수 있고 t도 찾을 수 있다는데 at의 세제곱은 이런 거 연립 못하는 애들 많아. 양변에 t를 곱하시면 돼요. 즉 at의 세제곱이라는 건 얘로 차수를 하나 내려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요거 전개해보면 16 마이너스 8t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되시죠. 그럼 이제 완벽하게 a까지 생략돼 있고 t도 2차 방정식으로 내려갔다.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죠. 분모 깨기 위해서 양변에 6을 곱해보면 6을 곱해보면 자리가 왜 이렇게 모자라? 3t제곱에 마이너스 2t제곱이니까 t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4에다가 8t니까 마이너스 16t고 상수항은 48이 있는데 20이 넘어오시니까 28. 에? tt 2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t 값이 2 또는 14인데 4보다 작은 t는 2밖에 없다. 그럼 t 값이 2라고 확인됐으니까 a 값은 얼마냐? 2 집어넣고요. 바로 쓰자. 4a는 t 대신 a 들어가면 2니까 a 값이 2분의 1입니다. 즉 fx라는 함수는 2분의 1 x제곱을 얘기하고 출제자가 f6을 찾아야 그래서 6만 넣어주시면 돼요. 6의 제곱이 36이니까 18 이렇게 나오죠. 뭐 선지에 있으니까 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계산하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런 부분은 fx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관계식들이 다차함수로 나와 있을 때 연립하는 법 정도는 고3이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뭐야? 3차함수 fx에 대해서 f'x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일단 저 말까지를 좀 해석을 해보면 최고차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도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 상태에서의 3차 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극대, 극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4다. 그럴 때 fx의 극소값이 실제 y값 2일 때 극대값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이 4라는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사실은 x축 밑에 있는 넓이니까. 이거를 정적분을 하면 이 얘기죠, 지금. f'x를 적분하면 fx가 됐고 거기에다가 알파랑 베타 넣은 거 서로 거꾸로 뺐네. 거꾸로 빼라 그랬으니까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y값이 f알파야. 여기 y값이 f베타야. 원래 3차 함수의 y값, 극대값, 극소값의 차이가 4가 납니다의 뜻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f베타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f알파를 냈을 때 마사가 나오게 하는 얘가 이항하면 되겠죠. 그치. 이게가 이항하면 마이너스니까 f알파가 2라는 얘기죠. 극대값이 2다.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여서 집어서 해석해봐도 차이는 안 납니다. 동일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라는 적분값이 결국에는 원래 함수의 극점의 차이라든가 경계값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해석이 빠르신 분들은 이게 2네요. 2. 마이너스 2가 아니네. 이런
이렇게 되죠. 2가 나오고 6이네요. 6. 요게 y값이 6이다. 즉 이놈과 이놈의 y값 차이가 4가 나온다의 뜻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2보다 4가 높은 6이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봐도 이 해석은 똑같아요. fx는 기함수다. 원점 대칭인 함수죠. 0,0은 당연히 지날 거고. 이 fx란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는 얘기는 안 해줬는데 희한하게 무슨 이게 5야 뭐야 이게 6이야 5야 5야? 무슨 적분값들이 나왔어요. fx란 이 함수의 근은 양수일 때는 5와 7이다. 5와 7일 때 근이 됩니다. 그 얘기는 원점을 대칭시키면 당연히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5에서도 0은 지난다. 근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볼게요. 말이 되나요? 말 되는지 생각하세요. 이거 보시면서. 말 돼요? 이건 원점 대칭이 아니죠. Y축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 되시려면 자, 일단 이 4개의 점은 다 근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원점 대칭이 된다? 예를 들면 얘가 뿔룩 튀어나와 있으면 얘가 뿔룩 튀어나와서 뭐 근이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아까처럼 똑같이 그리는 건데. 그럼 이쪽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얘는 이렇게 그려야죠. 그리고 분명히 선생님에다 표기를 해놨단 말이야. 기함수니까 0,0도 지날 거더라. 그러니까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럼 원점 대칭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해석이 안 되니까 제가 써놓은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5부터 7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값이 3이래요. 그럼 이 넓이가 A면 여기도 A고 여기가 B면 여기도 B일 겁니다. 3이라는 값은 얘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는 없어질 거고 B만 얘기하는 겁니다. B만. 이걸 수학적으로 쓰면 범위를 잘라서 쓸 수 있고 마이너스부터 5까지 5에서 7까지라고 쓰면 되고 당연히 기함수니까 0이에요. 기함수는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는 0일 테니까 그냥 여기만 3이다. 아, 그림이 좀 문제 있어.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이해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뒤집자.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 보자. 그래서 여기가 3이다. 그럼 여기도 3이다로 해석이 되겠죠. 양수니까. 마이너스 7부터 0까지가 5래요. 그럼 이 값하고 마이너스 3이죠. 얘랑 합쳐가지고 5가 나오게 하는 놈은 8밖에 없다. 그래서 마3과 풀 8을 해가지고 5가 나오죠. 그럼 여기도 8이죠. 원점 대칭이에요. 끝. 그럼 출제자가 얘기했어요. 이번엔 둘러싸인 부분에 적분이 아니고 당연히 양수로서 넓이만 하래요. 이걸 다 그냥 더하면 끝이죠. 둘러싸인 넓이니까 11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나오시겠죠. 물론 fx 그래프가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든 것 뿐이에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은 그림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K 돼요. X 값이. 그리고 S1의 넓이와 S2의 넓이가 같고 fx의 극대값이 2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좁긴 하지만 원래 함수를 그려봅시다. 극대 극소예요. 도함수가 저렇게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x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k예요. 0은 여기 있어요. 아까 방금 전에 문제에서 봤던 것과 동일해요. 이 S1이라는 녀석의 면적이 바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높이 차이죠. 됐어요. 아까 했던 거니까 또 안 합니다. 지금 극대값이 얼마래요? 여기 y값이 2래요. 그럼 여기서 S1의 면적만큼을 빼면 K일 때의 극소값이 나올 거다. 그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세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힌트는 뭐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극소값이라는 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2에서 S1의 면적을 빼서 계산을 할 건데, 면적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면적, 그거 어떻게 계산하죠? 또 하나가 있어요, 힌트가.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선생님 그림을 좀 너무 막 그려서 그런데, 지금 좁아가지고 너무 막 그려서 그런데, 이해했어요? 그럼 K부터 0까지도 K일 때의 Y값과 0일 때의 Y값도 얼마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야. 이 면적만큼 똑같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때 Y값과 이때 Y값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비율 관계 아시면 좀 편하죠. 3차 함수에게서 1대 1대1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란 말이야. 그럼 한 칸의 크기가 3분의 2씩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얘가 3분의 2 늘어나는 거야. 얘만큼. 3분의 6에서 마이너스 3분의 6에서 하나 늘어나고 또 3분의 2만큼 늘어나고 3분의 2만큼 늘어나서 0이 되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충분히. 그럼 요 K 값이 얼마인지가 확인이 쉽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가 극소일 때 X좌표다. 이 면적 얼마예요? 이 참수와 직선의 넓이 관계는 다 아니까 6분의 절대값 2차 함수의 개수, 2차 항의 개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2의 차이는 이만큼의 차이, 3분의 2가 두 개 있어. 3분의 4의 세제곱인데, 그럼 2차 항 개수가 얼마냐? 원래 fx가 x세제곱 LLL였어. 그럼 당연히 도함수는 얼마겠어요? LLL죠. 2차항 개수값이 얼마가 된다, 얘? 3이 된다. 그 넓이가 S1이자 S2의 넓이를 얘기하죠, 지금. 그럼 2분의 1 있고, 27분의 2의 6제곱이니까 64다. 약분하면 27분의 32가 요 면적의 넓이이자 이 y값과 이 y값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본 게 이 y값이거든. 이때 y값이 얼마였어요? 2였단 말이야. 2액에서 이 면적인 27분의 32만큼을 빼주면 얘가 되는 거다. 그럼 22라는 건 27분의 54니까 서로 빼시면 27분의 22 이렇게 되죠. 뭐 답에 있으니까 있겠죠.
이 정도만 뭐 비율 관계를 사용해서라도 계산을 좀 빨리 끝내는 거고, 이걸 생다지로 계산을 하시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아마.